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국 병원 다 사기 아닌가요? 원인 모를 불치병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고 있던 호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해산물 요리와 아시아 퓨전 음식을 메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그레이스입니다. 골드코스트 해변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로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도시 생활 그리고 다양한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퍼스 파라다이스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으로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며 서핑과 수영, 일광욕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정말 천의 낙원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즐기고 있죠.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로 도시가 형성되니 견문을 넓히기에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워킹 홀리데이 후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아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 또한 없어 늘 고독한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과 재산으로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기는 했어요. 친가의 도움이 있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언제나 절 따라 다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린 시절 또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이어지는 부모님의 싸움, 넉넉치 않은 경제적인 상황, 그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학창시절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 외형적인 분위기에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말도 종종 들었고 내가 등장하면 주변이 밝아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외모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겠죠?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모델 제안도 종종 오곤 해요. 남들은 저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로 화려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 인한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우울, 공허, 소외감은 언제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공황 장애 같아요. 상담 치료를 늘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에 의해 치유받지만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을 치유하며 살아간다. 지나간 일이 너의 잘못이 아니며 너의 선택이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계속 너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 모두 다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어느덧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 외국인을 겪어봤지만 사실 거의 모든 업주들은 한국인 알바생을 제일 좋아해요. 어쩜 하나같이 다들 성실하고 이해력이 좋은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똑똑함은 나라의 특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높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일처리도 빠르고 위생 개념도 투철해서 호주 사장님들 사이에선 한국인 없이 장사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공황 장애와 우울증 약을 항상 복용해야 하는 저는 늘 일머리가 좋은 한국 직원 예슬이를 정말 예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없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장인 제가 때때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슬인 정말 똑똑하고 순발력 있게 일을 잘해서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종종 일을 비우는 때는 상담 치료와 병원을 가는 길인데요. 호주에 살면 선진국이라 의료 혜택이 공짜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물론 이것조차 감사한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혜택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호주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국공립병원이 무료임에도 사보험을 소지하고 있어요. 가정당 연간 소득이 $180의 고소득인 경우 사보험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이 있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따라오지 못해 이런저런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하지만 공짜는 공짜만큼의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호주 사람들에게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해변에 나가 햇볕을 쐬고 몸과 마음을 소독하면서 놀면 다 낫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면역력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하나 마나 한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병원에 전문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야기 듣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곤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한다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처음 들었을 땐 왜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며 의문이 들고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많은 방문객을 매일 대하는 저희들 입장에선 정말 한국인 같은 성실함과 민첩함이 얼마나 부럽고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인 호주에 더구나 도시인 이곳에서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부족한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일단 아프다고 느껴져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동네 메디컬 센터에 방문해 가정의학과 미팅을 한 뒤 검사지를 수령하여 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고 다시 가정의학과 미팅을 합니다. 그 후에 심각하지 않은 경우만 간단한 약 처방으로 끝나고 심각할 경우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결과지를 수령하고 국공립병원 전문의 경우 무료 의사 선택은 불가능하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립니다. 사립병원에서 전문의사를 빠르게 만날 수 있으며 의사 선택은 가능하지만 매우 비싸고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거기에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절차나 보장 범위 등이 자세하지 않아 이걸 알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이 병원을 가기를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아는 것뿐이지 가끔 타국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병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좀 안타깝기도 해요. 중국에서 이민을 온 가족이 있었는데 무좀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무료 진료를 받으니 정말 기본적인 약 처방으로 관리를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통증에 시달리다가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보험이 없던 그들은 치료를 위해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정말 사기 같았죠.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진료하고 약 처방 후 끝. 그때 만나는 의사들은 모두 전문의라고 하죠. 전문의라서 바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주는 논스톱 서비스. 어떻게 고작 감기 증상을 가지고 전문의를 만나 바로 진단받을 수 있는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호주는 응급이 아닌 이상 처음 병원을 가면 의사를 바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지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황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많이 했지만 공황과 불안은 늘 저와 함께였어요. 이러니 제대로 된 연애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만나고 이별하는 것 자체의 공포가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늘 다들 절 보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저는 매우 슬퍼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두렵거든요.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신체 리듬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몸이 점점 붓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이 졸리더니 그러더니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늘 물이 젖은 스펀지처럼 축 늘어지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곳의 의료를 잘 이해 못하는 예슬이는 왜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냐며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사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일주일에 내는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곳에서는 웬만해서는 약국매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먹고 쉬면서 낫기를 바라는 자가치유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파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경우는 정말 심하게 아파야만 가능하다고 할까요? 전문의 진찰 및 상담 비용만 해도 100불에서 300불 사이로 우선 자가부담한 뒤 지불한 비용에서 30에서 50%가량을 메디케어로부터 환급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증상은 스스로 낫기를 바라는 게 최우선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닥칠 일일까 해서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아파서 쉬고 싶으면 오로지 믿을 사람은 예슬이 하나였다니까요. 예슬이 말을 듣고 병원 검사를 요청하려 하는데 메디컬 센터에서 늘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 정도만 처방을 해주고 전문 의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어느덧 벌써 예슬이가 워킹홀리데이 온 지 3년이 넘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슬이는 저에게 편지까지 써주며 그동안 정말 고맙고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모았고 그동안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한국에 원하던 곳에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한국에 가려고 하니 고생할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며 한국에서 엄마가 힘내라고 보내준 영양제를 저에게 꼭 먹으라며 주더라고요. 예슬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둘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요. 예슬이가 준 선물은 한국의 왕실에서 건강을 위해 먹었다는 홍삼이라는 거였어요.
빨간 보자기에 싸서 곱게 보내주신 엄마의 성의를 왜 나를 주냐고 하니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이거 먹고 기운내고 휴가 때는 꼭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슬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동스러워 저도 그동안의 고마움을 퇴직금으로 충분히 표시했어요. 그렇게 예슬이가 가고 난 뒤 새로운 직원들과 운영을 했지만 예슬이처럼 일머리가 빠르고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과중돼서일까요? 저는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더니 공황 증세가 더욱 심해져 안 되겠다 싶어 매장을 전문 매니저를 고용하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예슬이가 가고 난 뒤 먹었던 홍상이 저에게 참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미 이곳의 사립병원 여러 곳을 돌아봐도 딱히 어떤 결과를 듣거나 처방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건강이 더 악화되니 이제 더는 참기 힘들어 사립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지만 여기라고 해서 결과가 빠른 건 아니에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방법을 찾다 보니 한국이 떠올랐어요. 예슬이에게 연락하니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너무 걱정하며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료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보려 합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거대하고 깔끔한 공항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딱 예슬이가 생각났어요. 정말 한국은 사람도 공간도 모두 마음에 드는 곳이네요. 인천공항에서 예슬이를 만나 서울의 예슬이가 예약해둔 병원으로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잘 쉬어지는 거 있죠?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도 너무 신이 나고 두근거렸어요. 이곳에서 정말 대장정의 의료 관광이 될 것 같아 마음먹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검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검사 중 발견되는 간단한 용종 같은 것은 검사와 동시에 제거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다니 너무 좋은 곳을 예약해준 것일까요? 저는 한국과 호주의 차이가 이렇게도 큰 것인지 정말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검진의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철결핍성 빈혈 등 생활 습관과 면역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다들 조금씩 나온 상황이며 어떠한 것도 특별히 중병처럼 여겨지는 의심질환은 없다는 결과를 들으니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이때 병원 코디네이터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행해서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찾아서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며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호주에서는 몇 년을 두고 정확한 지침과 처방이 없어 불안하기만 했던 나의 몸 상태를 곳곳을 들여다 봐준 것 같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슬이도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해서 회복하면 좋겠다고 엄청 좋아해 주는데 이런 자매가 나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부모님은 나를 혼자 두고 가신 건지 그 불안함과 공허한 세월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지 않았나 하는 원망도 들면서 말이죠. 이곳에서 당분간 갑상선 치료와 다낭성 증후군 등을 치료해야 하는데 사실 이건 크게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운동하면서 처방받은 약 잘 먹으면 되는 일이라 난 이곳에서 체력 단련을 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호주는 비싼 의료비에서도 치과가 정말 악명 높은데 그래서인지 저는 스케일링을 안 한 지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럽네요. 이번에 치과로 가서 스케일링과 충치치료 3개를 같이 했는데 다 해서 비용이 3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호주에서였으면 10배 이상은 나왔을 거라 생각하니 한국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지네요. 호주에서도 한국처럼 개인 보험이 있어 암수술처럼 큰 치료를 받으면 거의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고 이 보험 또한 없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돌려받는 혜택 또한 없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좋은 복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환자가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이 가장 짧고 최첨단 의료 디지털화로 숙련된 수술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한방의료까지 합친다면 이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진화된 시스템이구나 이번에 느끼게 되었어요. 탄탄한 의료 서비스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니
웬만해선 근로 능력을 상실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내가 자고 나란 호주보다 한국에서의 이런 안정감을 느끼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곳이야말로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생활 물가가 저렴하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이쯤 되니 제가 정말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고 싶은 심정이네요. 아니, 저 그냥 여기서 한국 남자 만나 정착하고 싶어요.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지냈던 제가 한국에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 남자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요?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예슬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큰 병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오늘은 파티를 하자고 하네요. 호주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 생활을 하며 지냈는지 잘 알아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예슬인 제 걱정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슬이가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렇게 예슬이와 오늘은 둘만의 파티를 했는데요. 명동이라는 곳에 가서 예쁜 옷도 사고 우리 둘은 우정 팔찌도 만들었어요. 늦은 시간에 사람도 많고 엄청 복잡한데 거리에 음식도 많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치과 스케일링을 4년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를 이번엔 미용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렴한 가격에 예쁘게 커트하고 드라이까지 했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곳은 정말 밤10시에도 치안이라는 걱정 자체가 없는 곳 같더라고요. 한국에 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저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다고 설렁탕이란 걸 같이 먹으러 갔는데요. 설렁탕은 한국 사람들이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먹는 음식이라는데 비주얼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유에 고기가 빠진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손살에 쳤는데 예슬이를 믿고 먹어보았답니다. 솥뼈로 국물을 만들어 뽀얗게 우러나온 육수라고 하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고소하고 속이 편했어요. 그동안 소화가 잘 안되고 기력이 없다는 저를 위해 선택한 메뉴라고 하네요. 하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고 기운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체구도 작은데 이런 걸 먹어서 일도 잘하고 건강한가 싶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아쉽고 매 순간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꿈만 같고 아쉬운 마음에 한국에 대한 글을 써봅니다. 한국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그레이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호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이 저렇게 어려운 거군요. 사실 그레이스가 한국에 와서 발견한 질병은 치료가 그리 어렵지 않고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병인데 무슨 병인지 알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한국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병도 이겨내는 사연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계속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가미나였습니다.